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오늘 구속 취소 신문과 또 이 변론 준비 기일이 진행이 됩니다. 자, 윤석열 이 피고인, 윤석열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오늘 출석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8시 35분에 구치소에서 출발을 했고요. 잠시 뒤 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을 하겠습니다. 그 현장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고, 오후에도 헌재에 참석하는 증인들의 모습, 또 헌재에서의 윤석열 피청구인의 발언 모습들 저희가 신속하게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오마이TV를 통해서 현장을 지켜봐 주십시오.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응원하시는 분이죠. 골드보이 정치 9단 박지원 민주당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만큼 저도 바쁩니다. 오늘 아침 두 번째 방송이고, 아이고 벌써 오늘 오후에는 경북 의성에서 임미애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초청 강연이 있어서 내려가셔야겠네요. 갔다가 저녁에 다시 올라옵니다. 또 강행군. 토요일은 우리 청주에 가서 강연하기 때문에 저도 바쁩니다. 윤석열만큼 바쁜 박지원 의원님. 자, 저희가 지금 현장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있어요. 서울중앙지법의 이제 모습인데, 일단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윤석열 이 피고인 같은 경우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간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 국민들 앞에 또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냥 또 왔다 갈 것 같은데, 이 자신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이거 경고성 계엄이었다, 메시지 계엄이었다, 뭐 그냥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괜찮다, 이런 주장을 아마 여기 나가서도 하면서 나는 도망갈 사람이 아니다, 증거인멸 우려 없다, 구속 취소해 달라, 이런 주장을 또 할 것 같아. 직접 증거인멸의 우려가 가장 높은 분이고 계속해서 증거인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 사유를 변경해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요. 본래 변론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이 나가지 않고 판사와 변호인들이 일정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걸 구실 잡아가지고 오늘 오후에 있는 헌법재판소 연기 신청을 했는데 쌤통 그게 말이 돼요? 오전 10시고 오후 2시 헌재인데, 헌재에서 그렇다면 3시로 바꿔주겠다. 그러니까요. 1시간만 미뤘어요. 저는 수십 차 수백 차 얘기지만 마지막 모습이라도 그래도 3년여 대한민국 대통령을 한 그 모습으로 좀 깨끗했으면 좋겠다. 왜 그렇게 추잡하냐 하고 말씀드립니다. 추잡하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화요일에 있었던 이 9차 변론을 보더라도, 9차 이 탄핵 심판 변론 과정을 보더라도 윤석열 쪽에서는 계속 주장하는 게 이제 부정선거 얘기하느라고 뭐 다른 얘기는 거의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부정선거가 있었으면요, 대통령 때 검찰에 고발을 하든지 검찰한테 특명을 해서 조사했으면 됐지. 그게 계엄 사유입니까? 그리고요, 저희도 반대를 했습니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법대 동기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중립성을 보장하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절친을 보내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절친이 사무총장이 국회에 나와서 이례적으로 우원식 의장께서 의장석에서 사무총장을 불러내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아닙니다. 부정선거 할 수 없습니다. 국정원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 담당 3차장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수십 차 선거에 출마해서
보았지만은 네. 시스템상 부정선거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필이 꽂혀가지고 네. 저렇게 끝까지 주장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조기 대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또 트집을 잡아가지고 발성을 부리려고 하는 전략 아닌가. 안 그러면은 계속 부정선거 논리로 아하. 자기가 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선거를 치른 황교안 전 총리도 계속 부정선거 논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 사람들이 좀 정신이 나가서도 보통 나간 게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부정선거 언급하셨지만은 사실 이거는 그동안 몇 년 동안 우리가 검증을 해왔던 것이고 그렇죠. 부정선거가 정말 이뤄지려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통속이 돼서 부정선거를 저질렀어야 되는데 부정선거 주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자기들이 이긴 대선이나 지방선거는 또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글쎄요. 그런데 부정선거가 아니고 지금 이 중앙선관위는 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선거 시스템 제도에 대해서 진짜 많이 존경을 받고 공정하다 해서 많은 나라들이 수입해 갑니다. 그 사전 투표 같은 경우 보세요. 그렇죠. 우리도 하니까 얼마나 편리해요. 어디서든 전국 어디서든 전국 어디서나 네. 주민등록 가졌으면 투표를 할 수 있고 편리하죠. 그게 다 집거돼서 최종 결정을 하는데 네. 아니 부정선거 사전투표 문제가 있다 하면 자기들 선거 0.73% 이긴 대통령 선거는 그럼 문제가 아니에요? 그 대통령직을 내놓고 내가 부정선거로 당선됐다. 그러니까 이걸 발본색원하자 하면은 설득력이 있을 거예요. 그렇네요. 내가 부정선거로 당선됐다. 대선 무효다 그렇죠. 하면서 부정선거 주장을 해봐라. 그렇네. 그것도 진짜 그렇네요. 그렇게 억울하고 부정선거가 판친다고 하면은 그렇게까지 진정성을 보여주면 되는데 그건 또 아니고 그러게 말이에요. 이렇게 계엄 내란 사태까지 일으켜서 부정선거 얘기를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참 답답하다,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렇죠. 예, 오늘도 아마 뭐 부정선거 얘기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한덕수, 홍장원, 또 조지호 세 사람이 오후에 뭐 2시간 간격으로 쭉 나오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이 나와서 어떤 증언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윤석열 쪽에 유리한 증언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안 나오죠. 지금 한덕수 총리도 예. 계엄은 잘못됐다. 국무회의도 7명밖에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원도 안 된 국무회의가 아니다. 이렇게 진술을 하면서 네. 그러나 계엄이 잘못됐는데 대통령을 계엄 선포하지 못하도록 설득하지 못한 것은 내가 책임을 느낀다. 이런 태도이고. 네. 홍장원 네, 오늘도 대통령한테 전화 받고 방첩사령관한테 전화 받았지만 체포하라고 해서 미친놈 하면서 안 했다. 그리고 이 진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일관되게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조지호 청장은 그때부터 그 암투병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나온다는 말도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7번 대통령한테 전화 받았다. 네. 일관되게 하고 있잖아요. 뭐 6번 그 정도. 네. 닥달했다는 거야, 닥달. 닥달하고 네. 잡아넣어라 예. 했다. 그런데 이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다 임명하고 가까운 분들인데 왜 이러한 사실을 즉 윤석열 대통령한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느냐? 네. 이건 진실이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윤석열 피청구인이 그 자리에 앉아서 정말 눈에서는 레이저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쳐다보고 옆에 있는 변호사한테 뭐라 하면서 계속 그러고 있는데 그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진술을 이어가는 것은 그렇죠.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국민들 앞에서 거짓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모습을 우리가 지난번에 봤고 이번에도
뭐 볼 거다. 오후에도 그렇죠. 진실이 밝혀지는 모습을 볼 거다 이렇게 보시네요. 그런데 오늘 또 이제 청구인 측, 즉 국회 측이나 헌법재판관이 질문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네.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잖아요. 아, 새로운 김용현이. 사실들. 비와폰이 네. 지금 현재 통화를 했는데 경호처에서 김용현 핸드폰은 개인 핸드폰은 네. 압수해 보니까 맹탕이고 음. 비와폰은 지금 압수를 검찰이 안 했잖아요. 네. 그게 경호처에 있다. 음. 그런데 검찰에서는 김성훈 차장과 본부장 네. 영장을 세 번째 음. 청구도 안 하잖아요. 자기들이 뭐 재판장이에요? 그 아예 사법부의 판단도 못 받게 만들어 그렇죠. 버린 거 못 받게 아닙니까? 만들고. 이거는 참 이런 것들이 검찰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김용현도 검찰에 12월 9일 첫 출두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어떻게 할까요? 하는 식의 전화를 하니까 김주현 민정수석하고 상의해봐라. 그러면 김주현 민정수석이 예. 어떻게 증거인멸을 시도했는가, 아. 무슨 말을 했는가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12월 4일 계엄이 해제된 네. 그 직후에 삼청동 안가에서 법무장관, 행안부 장관, 법제처장, 네. 김주현 민정수석 네 사람이 무슨 회동을 했는가? 왜 거기서 나와 가지고 일제히 핸드폰을 교체했는가? 이런 것들이 다 의문이에요. 맞아요. 이런 게 다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예.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형사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을 얼마나 파괴했느냐, 일탈했느냐 네. 이런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안 됐다 하더라도 형사 재판에서는 반드시 밝혀질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내란 특검으로 네. 이러한 미진한 수사를 다 하고 또 이 공소유지도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가 하면은 철저하게 해나가자 하는데 최상목 대행이 또 거부권 행사를 하니까 도도처처에 윤석열 사람들이 포진된 이 마당에 과연 사법부가 네. 헌법재판소가 그래도 옳은 판단을 해줄 것이다 하는 기대만 가지고 있는 거죠.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제 민정수석 김주현 이름이 등장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게 무슨 의미냐면 검찰이 이 사안에 있어서 어떤 모종 역할을 했을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성훈 차장의 영장을 3번이나 기각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청구를 안 해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아예 이거 판단을 못 받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 길목을 막고 똑같아요. 검찰은 이 수사가 안 되게 압수수색이 안 되게 그 길목을 막고 있고 최상목 대행은 특검이 안 되게 또 막고 있고 윤석열 사람들 윤석열 이 권력이 이 내란 수사를 내란 진실을 막고 있다. 경찰 인사는 그렇네요. 경찰 거기도 인사도. 내란 세력들 예. 윤석열의 직계 어. 간부들을 앉히고 나는 도대체 최상목이라는 사람을 예. 처음에 많은 기대를 하고 내가 탄핵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인데 비판 많이 받으셨죠. 아무리 생각해도 예. 천재가 그렇게 오산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유명한 천재가 네. 22살에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지금까지 잘 나간 그런 엘리트가 짱구가 진짜 짱구만 불리고 있어요. 지난번 대정부 질문에서 짱구 얘기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보시고 속 시원하게 질의 잘하신다 이렇게 댓글 많이 다셨던데 그러니까 제가 이 총리 이낙연 총리 때도 했고 네. 한덕수 총리하고 바로 연동해서 이제
최상목 대행 사실상 총리이죠. 하고 나니까 후배들한테도 미안하고 칭찬받아도 쑥스러워요. 그 최선봉에 계신데 지금 속보 들어온 거 보니까 조금 전에 윤석열이 예.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아. 도착해서 지하 주차장 들어가 가지고 또 언론에 노출이 안 됐네요. 아예 지하로 아니, 들어갔고 노출 되나 안 되나 윤석열 거기 가는 거 다 아는데 떳떳하게 가야지. 그렇네요. 아 나는 그 지금 네. 어제 소위 말하는 동해 사건 무죄 선고유예 아주 잘했는데요. 네. 저는 동해 사건으로 지금 재판 받고 있거든요. 아, 예. 근데 검찰에서 저를 소환해서 그 지하로 그렇게 기자 노출되지 않게 해주겠다. 예. 하고 연락 와서 아니다. 기왕 출두하는데 다 아는데 나 공개 소환 당하고 기자들 만나고 들어가겠다 하는데요. 국민들 검찰이 앞에. 진짜 비겁해요. 네. 그렇게 처음에 부를 때는 비공개 소환 즉 지하실로 저렇게 딱 안내해서 들어가는데 거기서 검찰 수사 중에 지금 윤석열을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딱 알려주고 나갈 때 다 네. 공개를 해주거든요. 아하. 어느 문으로 나간다. 기자들이 딱 지키고 있다 지키고 거기서 하는데 오늘 윤석열 오늘은 피고인도 네. 저렇게 출두할 때는 저렇게 했다가 하면은 나갈 때는 공개할 것 아닌가. 그런데 또 나가면서 또 예. 기자들 보고 또 헛소리나 하면 그것도 또 문제고. 예. 아마 기자들 앞에 서지 않고 또 이 호송차를 타고 그냥 지하에서 가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모르죠. 자기가 하고 예. 싶은 말이 있으면은 아하. 나 공개로 나갈란다. 뭐 그럴 이렇게 수도 할 수도 있고요. 있어요. 네. 저도 그렇게 했어요. 한번 보겠는데요. 저희 댓글로 혹시 구속 취소되는 거 아닌가요?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아까 그것은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천만의 말이죠. 예, 구속 사유가 제가 해소가 안 됐다. 모두에도 얘기했지만은 네. 증거인멸을 음. 헌법재판소에 가서도 네. 매일 하고 있잖아요. 아, 매일. 그런데 사법부가 증거인멸 도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네. 할 수가 없죠. 그래요.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자, 윤석열 오늘 이제 오전에 구속 취소 신문에 이제 등장했고 공판 준비 기일에도 이제 참석하는 모습인데요. 오후에는 헌재에 또 나오게 됩니다. 헌재에 나오게 되는데 오늘이 뭐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마지막 증인 신문으로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의원님은? 예. 헌재에서 증인 신문은 마지막인데 이제 최후 진술은 최후 진술. 보장한다고 그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게 할지 다음 기일을 잡아서 한번 할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됐든 저는 헌법재판소 선고일이 2월 28일 할 것이다. 네. 그날 금요일인데 특정 기일 잡아가지고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후 헌법재판소에서 두 번 기일을 더 잡았어요. 기일을 잡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가능성이 있는 날이 딱 보면은 3월 11일이다. 3월 11일.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잡아서 네. 최후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네, 3월 11일 화요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 얘기를 제가 듣고 보고 이제 종합해 보면은 3월 중순 전에는 그렇죠. 네, 난다 예, 이렇게 예.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조기 대선으로 가는 것인데 자 오늘 저희가 헌재 또 법원 현장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속보가 어떤 게 또 나오는지 주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도 바쁘고 기자도 바쁘고 우리 국민들도 바빠요. 국민들은요 너무 조마조마합니다 지금. 잠을 못 자. 예, 맞아요. 그 말이. 어제요. 예, 제가 이제 해남에서 네, 그 주요 인사가 오셔가지고 제가 마포에 있는 을밀대라고 평양 냉면집을 잘 가요. 네, 여의도는 정인면옥을 잘 가고 그분이 제가 냉면 자랑을 하도 했더니 네. 마포 을밀대에서 냉면을 한번 사달라. 아, 그래서 넷이 갔어요. 예, 그런데 거기는 6시경 되면은
줄이 하도 많으니까 5시 좀 조금 넘어서 일찍, 이제 갔는데 네. 갔다가 이제 용산역으로 모셔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에 히터가 따뜻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식사하고 졸음이 와요. 네. 야, 따뜻하니 배부르고 따뜻하니까 졸림이 온다.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아, 의원님, 국민들이 바로 이것을 원합니다. 배부르고 등 따뜻해야 네. 편한데 지금 정치권이 매냥 싸우고 윤석열 가지고 지금 우린 죽겠습니다. 장사도 되지 않고 하더라고요. 그 국민들의 마음. 아 진짜 우리 백성은 과거에 배부르고 등 따뜻해야 좋다 하는데 네. 지금 춥고 배고프고 즉 네. 장사가 안 된다는 그럼요. 이런 걸 생각하니까 모든 것은 윤석열 문제가 빨리 끝나야 돼요. 그것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거기부터. 헌법재판소도 네. 충분한 증거가 수집돼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신속하게. 판결해주고 음, 검찰도 이제 기소가 됐으니까 네. 사법부도 신속하게 재판해서 윤석열을 세상과 격리해주라 네. 하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자, 그게 국민들의 마음, 국민들의 이제 목소리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일관되고 빨리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한 다음에 다시 이제 도약을 하자. 그렇죠. 새로운 대한민국 예. 만들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선고가 안 나오고 있고 또 재판이 오늘 또 시작되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계속 주시를 하겠습니다. 저도 어제 이제 봤더니 한 그 백화점에 보니까 팻말이 있더라고요. 네. 딱 언뜻 보니까 계엄전 대기 장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계엄전 대기 장소? 또 계엄을 한다는 거 이렇게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자세히 보니까 개점 전 대기 장소. 문 열기 전에 대기 장소. 그러니까 좀뭐 자라보고 놀란 것은 그러니까요.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계엄에 하도 놀라가지고 개점을 계엄이라고 그 착시 현상이 있는 모든 국민이 그런 불면의 밤을 지내고 있잖아요. 저도 지금 이게 신경이 계속 곤두서 있어가지고 참 우리 제 아는 국민들과 함께 친구도 해남 답답한데요. 친구인데 네. 서울에 빌딩도 있고 창고도 있어요. 은행 대출 이자를 못 갚으니까 시골에 있는 논을 팔아서 이자를 갚았대요. 내고 있대요. 이게 언제까지 가느냐? 네. 왜 저한테 그렇게 야단을 치는지 아. 저 아주 혼납니다. 예, 그래요. 자, 지금 오마이 TV 카메라가 막 급하게 달려갔는데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변호인단 도착해가지고 변호인단 발언이 있는지 통하는 모습만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은 이 참석하는 이제 변호인단의 얘기가 있을까봐 저희 현장 오마이 TV 카메라가 좀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현장 급박한 상황, 법원 모습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네 안으로 뭐 들어가려고 석동현 변호사인가요? 그렇죠? 안경을 이제 벗고 있는데, 예. 자, 어디 뭐 급박하게 통하는 모습도 좀 보이고. 자, 오마이 TV 생중계로 지금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이 피고인은 이미 법원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요. 자, 뭐 기자들이 이제 윤석열 쪽 얘기를 좀 듣기 위해서 뭐 기다리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일단은 사라졌습니다. 또 사라져서 뭐 등장하게 되면 얘기가 있으면은 잠깐 뭐 들었고 오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하고 전화하나? 아니 김건희 여사는 5만 사람하고 다 전화를 하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그럼 뭐 여러 모르죠. 가지 혹시 이 할 수가- 중요한 재판이니까 아, 김건희 여사가 지시를 하는지도 모르죠. 그렇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저희가 상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첫 이제 구속 취소 신문
윤석열 쪽에서는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제 김건희 얘기 나왔으니까 이번에 고발 당하셨더라고요, 의원님. 저요? 예, 예, 고발 당했어요. 그러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이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네, 파면이 된다 이런 불안감, 음흠. 또 형사 재판이 이제 공판 준비 기일 오늘 잡아서 이제 진행되게 되면은 이건요 내란 수괴이기 때문에 사형 혹은 무기징역밖에 내리지 않아요. 그런 불안감. 네, 거기에다 명태균 아, 지금 밝혀지고 있잖아요.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윤석열의 선거 개입 등 네, 이 국정문란 사건이 거기에서 나오는데 음, 아니 창원지검에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가 서울중앙지검 검사들 8명인가 파견받아서 지금까지 수사하다가 이게 딱 되니까 네, 서울로 중앙지검으로 옮겼어요. 아, 그걸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은 지금까지 뭘 했니 뭐 했니? 하는 것도 창원지검에 던질 질문이지만은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아, 김건희 여사의 소환이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중앙지검에서 이첩받아서 지금 기록을 검토하고 있겠지만은 사실상 중앙지검 검사들이 파견 나가서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한 거나 다름없어요. 이걸 보고 김건희 포털라인 세우는 것을 조율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서울중앙지검도 심우정 검찰총장도 네, 신뢰된 검찰로 돌아와야 된다. 실추된 검찰의 위상을 김건희의 포털라인 세움으로써 네. 국민들로부터 이제 수사가 제대로 되는구나. 이걸 하기 위해서 가져왔지 않느냐. 네, 이걸 앞두고 입틀막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저를 대표적으로 고소를 한 것 같아요. 저 고소하기 전에 예, 아니 계엄하면서 박지원 잡았나 거기서는 봐주고 여기서는 잡고 그래서 그러한 것에 네, 박지원이 입틀막 당할 그런 사람도 아니고 네, 우리 민주당에서 의혹이 있는 또 믿을 만한 분들이 얘기한 것을 입틀막 당하고 있지는 않는다. 싸워야죠. 싸운다. 그러니까 이 고발이 들어온 것 자체가 김건희 쪽 이제 입장에서는 입틀막. 입틀막. 예. 이제 더 이상 여기서 계속해서 이제 박지원 의원이 얘기하는 거 이러다간 더 큰일 난다. 그렇죠. 입을 막아야 된다. 뭐 이렇게 입틀막을 그런다고 예. 막아질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윤석열, 김건희는 이미 끝났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 네. 끝이에요. 음.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그래도 지금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지만 네. 파면 선고 3월 중순에 내리면은 전직 대통령이에요. 아. 지금 경호처에서 저렇게 경호도 안 하고 네. 그냥 박근혜, 이명박, 전두환, 네. 노태우 아하. 전직 대통령 재판 받을 때하고 똑같은 그렇죠. 뭐, 그 그런 길로 가는 거예요. 처우를 받기 때문에 네. 지금이 그래도 좋은 때다 이런 생각 해야 돼요. 네. 자, 아까 저희가 이제 봤던 인사는 윤곽근 변호사라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네. 변호인단이 저쪽에 이제 모였다가 안으로 네. 들어간다고 해서 기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얘기 할지 저희 현장 오디오 들어오면은 잠깐 들어보도록 하고 들어보나 마나 빤한 거예요. 현장이 현직 대통령인데 누가 도주를 하냐? 그 얘기 하겠죠. 네, 구속 네. 해제해라. 그런 주장. 그리고 재판기 공판기일 이제 연계해라.
연기해라. 네. 이런 소리 아니겠어요? 더 잡아달라 뭐 그런 네.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왜 헌법재판소하고 형사재판하고 동시에 하느냐? 헌법재판소 결론 날 때까지 네. 형사재판을 중지하든지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헌법재판소 판결을 중지해라. 네. 저는 후자, 즉 형사재판이 나올 때까지 헌법재판소 심리 판결을 중지해라 하는 것이 더 셀 것 같아요. 왜? 거기서 하지 않으면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니까. 그렇죠. 그걸 국민이 빤히 아는데 그거 되겠어요? 그래요. 자, 그래도 말하면 잠깐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고요. 예. 의원님 그러면은 이제 명태균 게이트 이게 예. 이제 서울중앙지검 올라와서 김건희 포토라인까지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김건희 어떻게 됩니까? 결국 또 감옥에 갑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 명백백백한 그러한 것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 명태균 씨의 PC에서 창원지검에서 압수해가지고 포렌식 한 것, 그리고 지금 명태균 씨의 황금폰에서 나오고 있는 것, 또 명태균 씨가 과거에 통화한 것을 복귀해서 내놓는 것, 네. 이런 걸 보더라도 김영선 뭐 이런 사람들하고 뭐 선거 11차례 개입, 뭐, 예, 공천 통화했다고 개입, 연락했다고 그러고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기 때문에 김상민 검사 예, 김성민 검사. 예. 아, 조국 수사 잘했는데 꼭 해주라. 그래서 명태균과 싸웠던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명태균 씨가요. 네. 영부인한테 그렇게 딜이 받아버리는 거 보니까 음. 그분도 보통 분은 아니지만은 네.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한테 상당히 많은 약점을 잡히고 있구나. 이런 걸 저는 느꼈어요. 아니 저도 영부인 두 분을 사실상 봤잖아요. 예. 이호 여사님은 5년간 모셨고 김정숙 여사는 제가 2년간 국정원원장을 하면서 어깨너머로 보아왔는데 네. 영부인한테 그렇게 막말로 전화 문자를 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진 사람을 본 적은 없어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영부인이 또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렇죠. 이호 여사도 아니었고 김정숙 여사도 아니었다. 네. 자 보세요. 조태용 국정원장하고도 김건희 여사는 문자를 주고받잖아요. 그렇죠. 국정원장하고도 그런데 국정원장 그게 신분이 어떻게 계신데 탄로났냐 예. 하면은 자기들이 내놓은 증거에 포함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참- 바보들이 어디 있어요? 이런 검찰총장 출신. 그것 때문에 들통이 났죠. 그래서 진실은 네. 역사는 지워지지 않고 밝혀진다 아하. 하는 제 말도 참 진리구나 네. 하는 것을 느꼈는데 어떻게 됐든 예. 이 수사가 진행이 그게 되고 되면 서울중앙지검으로 온 것은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건희 여사는 포토라인에 선다. 네. 그리고 그 죄상이 밝혀지기 때문에 음. 윤석열 대통령 옆방으로 1호로 갈 수 있다. 예. 그러나 옆방으로는 안 갈 것이다. 안 가지만 구치소 가면은 네. 교도소 가면은 남사 여사가 완전히 구분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는 못 가지만은 같은 구치소에서 함께 생활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얘기했잖아요. 예. 명태균 씨가 자기 옆방 1호로 들어올 사람은 오세요. 오세훈이다. 똑같아요. 야. 저 변호사들 나오네. 자, 예. 윤석열 쪽 이 변호인단 대리인단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현장 오마이TV로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데요. 자, 지금 숨가쁘게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아직은 뭐 이제 입장을 내놓거나 얘기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냥 천천히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한번 현장을 가보시죠. 오늘은 뭐 준비기일이고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신문기일입니다. 아직 기록 복사도 안 되고 해서 준비기일은 충분히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이고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신문에 충실히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속기간이 도과됐다 여전히 이 입장이신 건가요?
예, 뭐 구속 취소 청구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이 입장도 여전히 일치.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오늘 직접 발언 뭐 준비하신 게 있나요? 그거는 뭐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헌재 탄핵 심판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뭐 영향이 없을 수 없겠죠. 일정이 너무 촉박해서 이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헌재 일정이 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헌재 탄핵 심판 뭐 출석하지 않을 현재로서는 뭐 결정된 건 없습니다. 네, 이제 재판 끝나고 보죠. 뭐. 오늘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신문 충실히 임할 것이고 법문상으로나 법리적으로 봐도 너무나 명백합니다. 구속 사유는 소멸됐고 지금 현재 불법 구금 상태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우리 재판장께서 현명한 결정을 하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니 왜 불법 구금 사태라고 자꾸 주장하죠? 그렇죠. 이거 불법이 아니잖아요. 영장에 예. 의해서 구속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저분들은 원천적으로 모든 것을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장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발부된 체포영장도 그렇고 구속영장도 그렇고 법에 따라서 지금 구치소에 있는 건데 이걸 불법이라고 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리고 말이 또 되냐고요. 헌재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차질이 빚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오전에 이렇게 마무리가 다 되는 것인데 문제 없죠. 문제 없어서 근데 헌재에서 하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1시간이 밀어준 건데 그걸 가지고 또 헌재 일정 차질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윤석열 피청구인이 헌재에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이제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글쎄요 이제 일관된 윤석열 이 대리인단 측의 뭐 주장은 불법이다 또 이 헌재에 나와서도 계엄 이 내란 사태에 있어도 이거 경고용이었고 계몽령이었다 이런 주장 국민들과 참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기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답변들 궤변들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중앙지법의 현장을 저희가 좀 보고 왔고 아까 얘기를 좀 더 이어가자면 명태균 게이트 이걸로 이제 파장이 커지고 있고 지금 나오고 있는 김건희 이 공천 개입 의혹 사실은 맨 처음에 윤석열 육성이 공개가 됐을 때 대통령 취임 전날이 그때 뭐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대통령 되기 전이니까 이게 뭐 공무원이 아니다 뭐 그런 논리로 벗어나려고 그렇죠. 했는데 예. 이번에 보니까 대통령 되고 나서 이번 총선에서 공천 개입 의혹 빼박도 증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이건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당연하죠. 예, 그리고 영부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정치 개입, 네, 선거 개입 그 자체가 불법 아니에요? 김상민 네. 전 검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정원장 특보래요. 맞아요. 이분이 조국 전 대표 수사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꼭 해라. 네, 이런 얘기가 어떻게 성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뭐 김종양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문재인 뭐 부역자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그런 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소통을 했던 이런 모습들 48분 통화, 48분 연락 뭐 이런 것들 이게 계속 명태균 게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결국 이번 내란의 핵심은 명태균 게이트 그렇죠. 이게 진실이 드러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든 막기 위한 또 계엄 내란 준비는 했지만은 딱 그때 12월 3일에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이거 아니냐 이런 아니 주장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그러한 것도 언론 보도를 보고 네, 12월 3일 계엄했는데 예, 11월 4일 날 예. 명태균 씨가 나를 구속하면은 한 달 내로 윤석열은 하야한다. 네. 끝난다. 했는데 계엄한 게 12월 3일, 4일 아니에요? 자, 그렇죠. 그 다음에 11월 4일 보고서가 나왔죠. 계엄 한 달 전에 네, 검찰 수사 보고서가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김건희, 윤석열 선거 개입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기폭제가 될 것이다 하는 보도가 있기에 제가 이거 봐라. 이건 분명히 명태균 씨가 선거 개입을 했고 윤석열, 김건희의 관계가 네. 나오니까 오빠 대통령 이거 터지면 다 죽어. 빨리 계엄해. 했다고 하더라. 그런 것을 고소를 했어요. 네. 참, 그러니까 그 얘기를 더 하지 마라. 그렇죠. 김건희 얘기 계속 하지 마라. 이런 차원의 아니 입증망이다. 그런다고 하지 않을 대한민국 언론이 어디 있으며 대한민국 네. 야권 정치인이 말하지 않으면은 그렇죠. 그건 정치인이 아니죠. 아하. 정의로운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국민 의혹이 있으면은 정치는 국민의 상식을 네. 정치인이 말과 행동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주는 건데 그 입틀막 하려고 고소를 한다고 해서 안 하냐 이거죠. 네. 하. 지금 보면은 창원지검 수사 보고서에 김영선 전 의원과 김건희 수차례 연락을 주고 받은 내역이 검찰 확보한 그 보고서 검찰 수사 내용 중에 그런 내용까지 있다는 거예요. 4번의 통화 김건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걸었고 7차례 문자는 김영선 전 의원이 김건희에게 보냈다.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명태균과의 소통했던 모습, 그렇죠. 또 김영선 전 의원과 김건희 직접 아니, 연락한 이런 모습들. 저도 영부인을 실질적으로 7년을 보았지만 네. 이호 여사나 김정숙 여사가 선거에 개입한 적도 없고 문자를 주고받은 적도 없어요. 저는 그런 걸 보지를 못했지만은 김건희 여사는 하도 문자 잘 보내고 전화를 잘 하시는 분이라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게 백일화에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영부인한테 그렇게 세게 오만방자한 얘기를 할 수 있냐고요. 아. 김영선 공천 안 줘봐라. 내가 가만히 있나? 세게 하는 식으로 들이받았어요. 하면서 예. 논두렁에는 포타가 어울리지 그랜저나 제네시스가 어울리냐. 지역 한 번도 안 온 네. 김상민 검사를 공천하면은 야, 또 그것도 명태균 씨가 보통 명색한 분이 아니에요. 네. 110석 못 얻는다. 그러니까 그거를 다 네, 갖고 있더라. 108석 아니에요. 네. 이런 거 보면은 야, 이건 이 양반이 말이죠. 명수야, 명수. 그래서 이 김건희와 명태균의 그 주고받은 그 내용만 보더라도 김건희가 어떤 진짜 이 사안들을 명태균이 알고 있을까? 수사 과정에서 어떤 게 더 드러날까? 국민들이 계속 기대하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특검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네요. 네. 특검이 필요하다. 아니 김건희 특검은 지금 얘기를 하지 않고 있지만은 네. 내란 특검을 해야 아까 김주연 이런 분들의 행적 네. 그리고 명태균 특검을 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네. 이 대통령 네 분이 얼마나 명태균과 공천 개입을 했고 여론 조작을 어떻게 했는가 네. 이걸 봐야죠.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이 특검이 꼭 필요하다. 하지만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지금 올라온 이 상황만 보더라도 김건희 황제 수사 말고 포토라인에 서서 조사받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렇게 보신다고요. 그렇지 예. 않으면은 심우정 검찰 신뢰를 네. 포괄 길이 없고 아하. 국민들로부터 버림받는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검찰의 움직임 다시 한번 일단은 지켜보죠. 지켜보고 국민들이 검찰의 그 움직임을 본다고 하더라도 결국 객관적인 수사 결과 또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검찰이 아니고 특검이다. 이거는 그렇죠. 정해져 있으니까요. 일단 특검이 이번 달 안에 이제 처리가 될 거니까 이것도 보면서 검찰의 움직임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나왔던 이 선거 얘기를 좀 해보면요. 서울중앙지법에서 탈북어민 이 북송 사건 1심 선고에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면서 이걸 유예를 했습니다.
또 노영민 전 실장,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이 나왔는데 제가 주목한 부분은 이거예요.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 정권이 바뀐 뒤 다시 수사가 이뤄진 점을 양형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사법부가 이 자체가 정치적 수사였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예.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진 않은 네. 이게요. 분단 국가에서 이 특수성을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면서도 형제이고 네. 통일의 대상이고 대화의 대상, 교류 협력의 대상이에요. 이러한 관계가 있는데 그 동해 그 어부들은 잔인한 이 범죄 행위, 즉 살인을 열 몇 명을 처단해서 바다에다 던져버리고 한국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네. 그 생선을 잡아가지고 북한에 가서 팔려다가 북한 정부에서 그걸 알고 잡으려고 하니까는 도망쳐 왔어요. 도망쳤고 우리가 그러한 것은 감청을 통해서 네.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한테 넘어왔는데 우리 사법부에서 재판을 하더라도 증거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나올 수 있고 네. 그 흉악범들이 만약에 한국 우리 남한 땅에서 돌아다닐 때 조두순이만큼 더 무서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물어서 판단해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냈는데 이걸 검찰에서 사실상 무혐의 처리 안 한다고 했는데 정권이 바뀌고 예. 정치가 바뀌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지적하고 네. 그대로 국정원에서 조사하고 감사원에서 해가지고 검찰이 갖다 보내놓으니까 그대로 기소해서 그래서 제가 윤석열 정부는 국사찰이다. 국민의힘에서 의혹을 제기하면 감사원에서 조사해가지고 검찰이 기소해버리는. 네. 윤석열 평상시에 그 얘기 그렇잖아요. 검찰은 기소하면 가서 뭐 그렇게- 사법부에서 네. 판결 받아가지고 와라. 판결 받아서 무죄 선고유예가 됐다 하면은 저는 이제 대한민국 검찰이 항고하지 마라. 즉 네. 고등법원으로 끌고 가지 마라. 이미 끝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는 이러한 판결을 해준 네. 사법부에 대해서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존경한다. 네. 유일하게 그래도 사법부만이라도 그런가요? 살아있다. 예. 이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도 얘기를 했네요. 정치적 기소가 의심된다라고 재판부가 강조한 부분도 그렇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이 사건 기소의 배경에 사건 당시 대통령의 임기 종료, 후임 대통령의 취임과 국정원 지휘부의 교체 등에 따른 국정원의 직접 고발이나 후임 대통령 소속 정당의 직접 고발이 있었던 사정 등이 어느 정도 개입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점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이게 이뤄진 이런 부분들 정치적인 기소였다라는. 그렇죠.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래서는 안 돼요. 예. 네. 참.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이 대통령 취임 직후에 이거를 그렇죠. 끌고 와서 도어 스태핑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인 이 사건, 이 북한 주민들을 북송시킨 것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은 다음에 바로 국정원이 이 기관 명의로 직접 고발인이 돼서 고발장을 제출한. 그러면 사건 수사가 개시됐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게 기억을 되돌려 보면은 야, 이제 이 전 정권 수사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구나라는 비판이 있었어요 그 당시. 그렇죠. 네. 근데 재판부가 이런 판단을 내렸다. 그래요. 이 검찰의 움직임 이것도 다시 또 고등법원 끌고 갈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선고유예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죄 선고유예. 무죄 선고유예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걸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 정권 들어서면서 계속 지적했던 것이 문재인 정부 탓한다. 그러니까 전 정부 탓만 한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상징적인 딱 그런 상징적인 사건인데 거죠. 이게 이렇게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이 사법부에서 나왔다. 현명한 판단을 해줬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줬다. 자, 그리고 이 지금 조기 대선 앞두고 여러 이제 주자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여권은 여권대로 뭐 야당도 뭐 여러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여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국민의힘 쪽. 예. 어제 보니까 국민의힘 이게 나경원 의원 주최한 토론회였나요? 그 행사에 김문수 장관이 왔더라고요. 김문수 장관이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또 국민의힘 의원들도 수십 명이 가고 58명이 왔으니까 많이 갔네요. 이 김문수 의원이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사람 의원들이 줄서기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네. 국민의힘 DNA는 또 줄을 잘 써요. 우리 민주당의 DNA는 저항을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있었겠지만은 나경원 그분이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저는 웃기는 게요. 국민의힘 사람들은 계엄은 나쁘고 네. 잘못이고 내란은 아니다. 음. 내란이나 계엄이나 찰떡은 떡 아니에요? 찰떡떡. 그죠, 아니, 떡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계엄은 잘못이고 네. 내란은 아니다. 내란 수계로 헌법재판소 또 형사재판이 사실상 오늘부터 진행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제 곧 판결이 되죠. 앞으로 90일이에요. 우리나라 국가 운명은. 그러면서 자기들이 먼저 대선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참 참 아니 정반대 아이러니컬하잖아요. 예. 이건 내란은 아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한테 다 구치소로 찾아다니고 거기 앞에 줄 서고 뭐 헌법재판소 공격하고 심지어 그렇죠. 헌법재판소 소장 직무대행 집 앞에 가서 난리를 피우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있고. 낮에는 반탄 탄핵을 반대하고 네, 낮에는 반탄. 밤에는 대선 야대 야대. 주반 예. 야대 대선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꾸 예. 뭐 김문수 장관, 장관이 예. 앞서간다 예. 하는데 우리 민주당은 오직 야5당 6당은 진보 세력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일 목표가 네. 윤석열 퇴진, 그럼요. 사법 처리예요. 그래서 세상과 격리시켜야 된다. 네. 그래야 내란이 종식되는 거다 하고 탄핵 인용을 위해서 지금 투쟁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조기 대선 준비하면서 말로는 탄핵 반대하면 그렇네요. 탄핵이 기각되면 조기 대선 없는데 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말강이도. 하고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벌써부터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거기 조기 대선 가 있어요. 가 있어요. 가 있는데 지금 윤석열 지지자들이 있고 또 부정선거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정광훈도 있고. 예, 그거 좀 그러니까 하고 있지만 그 세력들 또 이 사람들의 목표는 오직 이재명은 안 된다 하는 것으로 뭉쳐 있죠. 어제 보니까 그 5당의 원탁회의도 시작이 됐습니다. 내란 종식 민주 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이렇게. 네. 그러니까 야당은 계속해서 민주 헌정수호를 위해서 내란 종식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 뭐 국민의힘 이쪽 이 보수 이른바 극우 이쪽에서는 사실상 조기 대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요즘 지지도 얘기하는데 예. 보수 세력들은 이재명 대통령 안 된다로 뭉쳐 있고 음. 우리 진보 세력들은 윤석열 형사재판 퇴진 그리고 헌법재판소 인용 이것에 돼 있으니까 강원이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못하냐? 아니 절차가 있다. 최상목 대행을 왜 탄핵 안 하냐? 그래도 거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보수의 활동이 눈에 보이지만은 아하. 결국 헌법재판소의 인용 판결이 나는 네. 3월 11일 음. 혹은 15일
이때가 되면은 저는 이제 조기 대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60일밖에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다라고. 자, 이제 의원님 가셔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것 좀 여쭈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DJ 길을 가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지금 이제 당 밖에서 뭐 안팎에서 이 우리 민주당 이제 중도 뭐 보수 이런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하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막 이런 공격하는 사람도 좀 있는 것 같은데 DJ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각을 좀 해보면은 그 당시 후보 때도 그렇고 보면은 우리가 중도 우파다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이게 좀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재명 JM은 DJ의 길을 가고 있다. 그리고 약간 우클릭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리고 당내에서 어떻게 우리 정체성이 있는데 우클릭하느냐 하는 비난도 건강한 우리 민주당이니까 좋은 방향이다. 네. 이렇게 생각해요. 어허. 그렇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2차 대전 때 네. 세계적인 반공주의자 영국 처칠 수상은 히틀러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최고의 공산주의 대장 스탈린하고 손을 잡아서 히틀러를 무찔러요. 그렇지만은 전쟁 승리 후 네. 처칠이 공산주의자가 된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김대중 대통령도 험한 고개를 넘기 위해서는 성경에도 악마의 손이라도 잡고 넘어라. 집권을 위해서 네. 보수의 아이콘인 김종필, 박태준 이런 분들과 손을 잡고 정권을 교체했잖아요. 네. 그런다고 김대중 대통령이 예. JP, TJ, 김종필, 박태준 총리 따라서 보수화된 거 아니잖아요. 네. 오히려 그분들을 해표 정책을 찬성하게 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이루듯이 자기의 정체성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은 저는 사석에서나 공석에서 네. 엄격하게 보면은 중도 보수다 이런 이런 얘기를 박지원이가 계속 강조했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우리는 중도 보수다 한 것은 잘한 거 아니에요? DJ 길을 가고 있다. DJ 길을 가고 예, 있다. 보수와 진보. 네. 제가 유승민 예. 전 의원과 TV 토론을 둘이 많이 해봤어요. 다 같아요. 보수나 진보가 지향하는 바는. 그런데 대북 정책, 복지 정책, 네. 노동 정책에서 갈린다고요. 예. 그런 거 보면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잘 하고 있고 DJ의 길도 간다. 그래서 중도 개혁을 표방하고 우클릭도 하지만은 이재명 대표는 아래로 클릭을 해서 소외계층도 껴안는 그런 모습이 좋지 않냐 그런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당내에서 왜 우클릭하냐 하고 따지는 그분들도 아주 잘하고 있다. 또 너무 지나치게 하면 좀 제동을 걸어줘야 돼요. 그것이 건강한 정당이고 저는 흥미로운 게 네.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이 먼저입니다. 책 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예. 책을 메디치 미디어에서 지금 인터넷 판매 시작했는데 베스트셀러랍니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분이 국민이 먼저입니다 하는 것은 어쩐지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과 사람이 먼저다. 오버랩 돼요. 그렇네요. 아주 좋은 생각이다. 네. 그런데 그것보다는 국민 뜻대로 해서 당대표 됐잖아요. 그런데 국민 뜻대로 하지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더 어울리지 않았을까. 그러나 한동훈 전 대표는 네. 계엄을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반대했고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네. 계엄 해지
결의를 할 때 18명의 자파원을 보내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8석이 부족해서 탄핵을 못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한동훈 개파가 네. 참여를 해서 아하. 윤석열을 탄핵해준 그 공로에 대해서는 저는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러한 순간만 즉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한 거기까지만 책을 썼는데 재밌더라고요. 자기의 경력을 네. 법무장관, 비대위원장, 당대표 이것만 하고 검사 경력은 싹 빼버렸어요. 그러면 한동차게 나온 그 경력 속에 한동훈은 우리가 검사 아니에요. 아 그래서 저분도 예. 실패한 검찰 출신 예. 윤석열과 각을 세우는지 아하. 후회를 하는지 검찰 출신이 다시는 대통령이 안 돼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든 저는 국민이 먼저입니다. 네. 이 소신을 지켜나가기를 바라고 또 다시 갈팡질팡해서 윤석열이 먼저입니다로 가지 말라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저는 예. 분당되리라고 봐요. 분당될 거다 예. 결국. 검사 21년 동안 자기가 이 직을 삼았던 검사라는 걸 뺐다. 예. 큰 의미가 있다는 거. 알겠습니다. 윤석열이 먼저라고 또 나중에 나올지 정말 국민이 먼저입니다. 그 얘기를 계속 할지는 제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자 가셔야 되는 지금 제가 안절부절 못하고 계시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